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할 미국 CBS 방송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이 앵커와 인터뷰한 용산기지 미군 책임자는 북한 공격에 대비해 미군 자녀와 배우자는 모두 자신들에게 맞는 가스 마스크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외교관의 짐을 강탈했다고 북한이 밝히자 미국은 외교관이 아니었고 압수할 만한 물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외교관이 비밀리에 북한과 유럽 도시들에서 북한 핵 협상자를 만나온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무장관과 경제부총리 임명은 미국 언론도 주목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움직임이 없고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2.6%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오늘 애플을 포함한 주요 테크놀로지 회사 CEO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백악관 정책에 불만이 많지만 CEO로서는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마존이 홀푸드를 사들인다고 밝히자 홀푸드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로봇, 드론, 문화 충돌 등의 단어를 떠올립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잭마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디트로이트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맘앤팝 스토어는 주눅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사위는 이번 주 평화 협상의 길을 열기 위해 중동을 방문합니다. 영국에서는 무슬림을 향한 테러가 발생했고 러시아는 미국과 연합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등 세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이 전체 의석의 약 61%인 350석을 차지했지만 투표율은 아주 낮은 42%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출근해서 계속 그 CBS에서 언제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는가 시간을 자주 다른 뉴스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CBS의 앵커가 남자 여자 그 쇼를 같이 진행하잖아요. 디스 모닝 그 유명한 그 찰리 로즈가 오늘 그 데스크가 아니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앵커 노라 그 오도넬이 서울에 갔는데 오늘은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의 CBS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미국 사람들에게 일단 그 면역이라고 할까요?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줄 것을 다 뭐 한 3분 정도의 리포트였는데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 자체는 내일 그 CBS 방송에서 하는데 오늘의 미국이 서부 시간으로 7시에 시작되죠. 그 프로그램이 뭐 동부 서부 다 7시에 방영이 되니까 지금보다 2시간 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CBS 앵커와의 인터뷰를 내일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예고편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 장거리 무기 테스트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또 북한의 그 핵무기의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이때에 이 문재인 그 신임 대통령이 북한과 그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을 상당히 이 앵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신문까지 신문 일면을 보여줬습니다. With this new South Korean president, he is making a lot of news, promising to shake things up. Just take a look at the front page of the paper here. President Moon is now promising dialogue with the North. That puts him at odds with President Trump, raising a lot of questions about what the two leaders can achieve at next week's White House summit. 다음 주에 그 백악관에서 두 리더가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차이도 있고 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뭐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궁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여성 앵커가 그 로라 오도넬이
군인 가족의 그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10살 때 5학년, 6학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용산기지에서 살고 해서 그 본인이 이제 그 옛날에 살았던 한국과 지금 그런 변화도 얘기하면서 용산 그 기지를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어떠한 것들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그 미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가스 마스크까지 그 미군 그 가족들이 다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Is it true that every family has a gas mask? They have protective equipment, that's right. So every family that comes through, children have special ones designed for them, spouses as well. 네, 지금 미군 대령이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용 마스크 또 그 배우자들도 다 가스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 미군 관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존 들로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뭐 원래 그 중국이 전공이었지만 요즘 북한 이슈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가 그 편하기 때문에 이 교수를 많이 그 인터뷰를 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그 아주 그 도발적인 그 핵 개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멈추기는 힘들다 하는 얘기도 그 듣고 있습니다. is going to be really tough. Recently there have been more signals, North Korean statements, we're going to do it soon. 그래서 결국은 이 앵커는 이제 내일 지금보다 한 2시간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방영을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서 세계에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든가 북한과 그 평화 조약을 그 체결한다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CBS 그 방송의 앵커가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미국의 많은 언론도 지금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그 육성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상당히 그 주목을 하면서 이 내용을 그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가 하는 그 뉴스를 또 다른 매체가 보도를 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제가 좀 묘하다 하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관계자가 북한 그 말하자면 외교 행랑이에요. 외교관의 가방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강탈했다. 이게 북한의 발표였습니다. UN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가던 도중에 그랬다는 얘기인데 20명이 넘는 관계자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경찰이 이제 국토안보부와 경찰 얘기입니다. 이 외교 행랑을 압수했다. 그래서 외교관이 완강하게 저항을 했는데도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고 갱스터 국가냐 말하자면 깡패 국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미국 정부에서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뭔가를 압수한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난 겁니다. 국토안보부에서 미국 언론과 예를 들어서 뭐 저펜타임스처럼 이런 이슈에 관심이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관계자가 3명의 북한 사람을 인스펙션 하던 중 외교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 아이템과 패키지가 있어서 압수를 했다. 그 언론 아이템과 패키지가 무엇인지는 왜 압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 북한 사람들이 완강히 그 저항을 해서 비행기는 탈 수 있게 했는데도 그 짐이 없이는 우린 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미국 그 국무부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시민은 UN 관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면책 특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던 컨퍼런스는 UN 장애자 권리를 위한 컨벤션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핵 테스트도 그렇고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온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민한 시기라고 그 모든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이제 알고 싶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에 한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이 부분을 제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드 그 재배치라든가 사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표현으로 한국 언론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그 뉴스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 제가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 미국은 북한과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그 채널로요. 그리고 그 채널조차도 지금 그 정부의 채널과 민간인의 채널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합쳐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가능한 한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외교관이 평양과 유럽의 도시들에서 북한의 탑 핵 협상가와 비밀리에 1년 이상 아주 많이 그 회동을 만났는데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인해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국무부에 이 대학생을 석방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3명의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 북한에 억류돼 있잖아요.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이 미팅에서 얘기가 됐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미국의 외교관과 협상을 했었던 그 북한 사람은 그 최선희, 이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식으로 마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잘 알려진 아버지가 그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고 북한 내각 총리였고 지금 이 최선희는 외무부의 그 부국장이에요. 당연히 이제 미국국이죠. 영어는 그 완벽하고 해서 미국의 여러 외교관들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이라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싱크탱크인데 북한과 비공식적인 채널을 미국 사람들과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미팅도 주선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특히 평양이 미국과의 지금 굉장히 거칠잖아요. 관계가. 이것을 좀 고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북한이 나머지 3명의 억류자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모두 풀어준다면 정말 진지한 대화를 미국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부통령도 얘기를 했고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음성으로 성명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방문을 전후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이 대학생 혼수 상태가 돼 있는 원비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북한이 그를 어떻게 처우해야 했었는가. 지금 이제 신시내티 의료진들이 그의 건강을 쭉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이 지난해 2번이나 북한과 미국 외교팀들이 만나게 주선을 했는데 스톡홀름에서 만나게 주선을 했고요. 이 재단을 이끌고 있는 수잔 드마지오 씨가 굉장히 오래 아주 과거 클린턴 시절 또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채널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히 최선희 씨 같은 경우는 가치 있는 협상자다. 사안을 너무 잘 알고 커넥션도 있고 아버지가 이제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요. 또 클린턴이나 부시 행정부 때도 미사일 협상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을 이끌고 있는 수잔 디마지오 씨도 역시 미국과 분쟁이 있는 국가와의 외교 채널을 만드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할 때도 이 재단에 이 수잔 드마지오 씨가 일을 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빌 리처드슨 하면은 전 뉴멕시코의 주지사로서 에너지부 장관도 지냈고 한성열 씨가 북한의 유엔의 대표부의 차석 대사였을 때 굉장히 두 사람이 친했었죠. 그래서 뉴욕에서도 굉장히 20번 이상 이 빌 리처드슨이 최근에도 북한 외교관들과 미팅을 했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뉴욕의 더 팜 그 스테이크하우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북한 그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빌 리처드슨 씨는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대리자를 평양에 보내서 이 윈베어 학생을 석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도 했고요. 본인이 이제 1990년대는 그때는 그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클린턴의 그 유엔 대사였었고 그때 이제 그 한석열 전 그 차석 대사 지금 뭐 다시 왔던가요? 와 굉장히 그 친하게 지냈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결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북한과 그 접촉하는 채널을 더 많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와 민간이 합쳐서 일을 한답니다. 결국은 이제 국무부의 조셉 윤 특별대표가 올해 2월 달에 이 그 최선희 씨 북한 그 미주 국장과 만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남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미국이 취소했는데 그 이후에 5월 달에 조셉 윤 그 특사가 마담 최와 오슬로에서 그 만나서 노르웨이 정부가 또 중간에 다리를 놓고 해서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의 수잔 그 드마지오 씨도 일을 하고 해서 결국은 미국인 억류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얘기를 그 해왔고 조셉 윤과 마담 최는 그 디너도 먹고 2시간 동안 미팅도 했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5월 달이었는데도 그 윈베어의 건강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평양에 있는 스웨덴 그 외교관을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고 6월 6일에 그 조셉 윤을 그 초대를 해서 북한 그 유엔 대사를 직접 만났을 때 그 이 대학생이 혼수 상태다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마담 초이가 평양은 미국 관계자들과 조건이 맞으면 기꺼이 만나겠다는 것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지금 그 마담 최 최선희 씨를 그 만난 그 미국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니까는 다 그 알지 않겠어요. 북한이 핵무기 같은 것을 유지는 하되 그러나 뭐 동결 정도는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 미국과 협상을 할 만한 그 태도가 너무 그 많이 아주 그 지금 충만한 상태다라고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3명의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북한에 더 억류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지난 주말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그 윈베어 그 학생이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그 뉴스를 봤잖아요. 그 아버지가 기자회견하는 그런 장면도 봐서 어떤 분은 그 인치성을 가지신 분이 그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데 홈디포에 갔더니 어떤 미국인들이 Go back to North Korea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께.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답해야지 되는지 나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해야지 되는지 순간 그 당황도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굉장히 그 섬뜩함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그래서 이게 그 한 학생과 미국 사람과 사우스 코리안, 노스 코리안 다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의 논설위원 그 프레드 그 히아트 씨도 뭐 내용을 보면은 뭐 다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알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그 오토 윈베어 미국의 혼수 상태로 돌아온 이 대학생에 대한 생각을 본인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하는 컬럼까지 그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그 대화를 할 것이라고 하고 그 대화를 할 때에 그 조건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국에는 뭐라고 그 얘기를 하는지 내일 들어보면은 알 테고 미국은 분명하게 한국이 그 멈추고 있는 동안 정부 관계자 또 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 채널 또 정부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잠시 뒤에는
굉장히 아무튼 그 어수선했었고 그 끝에 뭐 꼭 그 국회에 인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강경화 외무장관을 그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했는데 이 그 외무장관과 경제부총리 임명은 미국 언론도 그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블룸버그 뉴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 대통령 오늘 스케줄도 있고 조지아 on my mind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그 중요한 뉴스도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주 쉽게 인준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지금 이제 그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를 블룸버그 TV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 밖에서 처음으로 그 열린 그 아시안 그 기간투자은행이요. AIIB 은행. 그것에 관해서 이제 중국과 지금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그런 관계인데 그래도 그 처음으로 그 샤오제 중국 그 재정부 그 부장과 만나서 뭔가 그 좀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주 미묘한 이슈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제 협력 같은 것 하고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상태는 현재는 그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수출도 좀 그 증가되는 것이고 또 건축 투자 붐도 있는데 지금처럼 그 여러 가지가 계속된다면은 올해 그 GDP는 그 2.6%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Can the GDP estimate for the year be raised from the current 2.6%? 지금 GDP 성장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지속이 되고 If the economy continues as it is today, and if the supplementary budget we have submitted is fully implemented,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 GDP estimates. 근데 지금 조건이 있죠. 추경 예산 지금 그 이 부분을 그 강경화 외무장관도 맘대로 임명을 했고 해서 안 해주겠다는 게 이제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그 정부 보조하는 그 추경 예산 같은 것이 순조롭게 그 보조가 맞춰진다면 이루어진다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2.6%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물론 미국의 이자율 그 증가율 같은 것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바탕은 괜찮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경제가 그 처한 그 위협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아직 그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There has been no official request coming from the U.S. government yet, and I understand the NAFTA negotiations are currently underway. As you know, Korea is a strong advocate of free trade, and we are concerned any type of protectionism. There had been evidence that there are mutual benefits that two countries.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FTA 그 재협상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을 받은 바, 언지를 받은 바가 없고 나프타는 지금 재협상 중인 것으로 아는데 한국이야 그 자유무역주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두 나라가 됐던 다자간이 됐던 굉장히 좋은 역량이 있다고 믿고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다. 한국의 것은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한국이 세계 그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블룸버그 뉴스가 경제 중심 그런 언론이잖아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그 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국의 경제부총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블룸버그 뉴스가 또 다른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외무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외교관을 임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유엔 그 정책자문이었던 강경화 씨. 첫 번째 임무가 지금 그 다음 주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제 임명이 지연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캔들이라든가 외교 안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글쎄요. 이 부분들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 그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청문회에 참석했던 여당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외교 안보 능력이 그 있다
없다. 이것도 사실은 해봐야지 아는 것이고 이것은 확실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에서는 그 정도는 익스큐즈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제 또 어떤 그 당에서는 대통령이 좀 봐달라 하는 식을 좀 덜 했다는 얘기. 어쨌든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까지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인물이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6월 13일 날 임명됐었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의 여러 가지 그 인선을 북한 핵 문제 다음으로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미 그 해군 함대가 USS 그 피츠제럴드가 그 일본 그쪽 해상에서 필리핀 상선과 충돌을 했잖아요. 워낙에 그 피츠제럴드가 그 함대 중에서는 작기 때문에 필리핀 상선이 아주 컸어요. 크고 무겁고 한 뭐 2배 이상 되던데요. 그래서 미국 그 피츠제럴드가 많이 다쳤고 필리핀 상선은 이제 조금 다쳤는데 30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새벽에 지금 이런 그 충돌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피가 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명이 숨지긴 했지만 나머지 그 293명은 뭐 무사합니다. 그리고 함장의 방도 완전히 그 찌그러졌다고 하는데 캐빈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살아났고요. 원인은 아직 모른 거죠. 누구 잘못이냐. 이게 뭐 왼편에서 오는 배, 오른편에서 오는 배 어느 쪽이 양보해야지 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 해상에서 미국의 그 자동차 운전하다가 스탑 사인 할 때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측에서 아무래도 그 미군 측에서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 피츠제럴드가 잘못했는가, 필리핀 그 큰 그 컨테이너 선이 잘못했는가 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몇 군데 주에서 연방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다 그게 그 공교롭게도 공화당이 강한 곳이었는데 지금까지 주목받는 선거가 그곳에서 민주당이 이길 듯 말 듯 이길 듯 말 듯 하다가 그 턱을 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공화당이 원래 갖고 있던 의석을 갖게 됐는데 차이는 많이 좁혔지만요. 이번에 내일 그 조지아에서 공화당의 그 6지구인데요. 이 지구는 왜 그 지금 공석이 됐냐면은 탐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공석이 된 자리를 공화당이니까 애틀란타가 포함된 곳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민주당의 그 존 오소프 후보가 굉장히 많이 그 나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공화당 의원들의 야구 그 시합 연습 게임 도중에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총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건 등으로 공화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지금 공화당의 그 조지아 공화당 의장이 얘기를 하더군요. 캐런 핸들이라는 후보인데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된다고 선거 운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세금 감면도 막을 것이고 또 좋은 헬스케어 같은 것, 국경 안전도 지켜내지 못하니까 캐런에게 투표해라는 것이 지금 그 대통령의 그 선거 그 홍보 유세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본인은 그 의회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죠. 용의자의 총에 맞은 지금 스티브 스컬리프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하원 원내 총무 아직도 그 중태입니다. 엉덩이에 그 총을 맞았는데 그 총알의 파편이 뭐 수백 개가 지금 몸속에 다 흩어져 있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낼 수는 없죠. 그렇게 파편을 안고 살아가는 그 상위군인 또 그 참전 용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그 완전한 회복까지 그가 뛸 수 있게 되기까지를 원한다. 그게 이제 최대 목표치인데 시간은 그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상태는 그렇게 돼 있고 내일 조지아주의 선거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그 국민 심판으로 보느냐 이 점에서 이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실리콘밸리 CEO들을 만납니다. 테크놀로지 정상회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테크놀로지 그도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 혁신국이라고 해서요. 뭐 아메리카 그 이노베이션 뭐 디파트먼트, 에이전시 이런 것을 지금 백악관에서 만들었잖아요. 아마존 얘기는 잠시 뒤에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기도 하고 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CEO들 다 가고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딸 이방카 또 뭐 장관들, 내무장관, 상무장관, 예산관리국장들도 지금 전부 가는데 실리콘밸리와 백악관은 아주 그 관계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백악관에 별로 해피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뭔가 좀 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은 헐리우드과 마찬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인 현실은 실리콘밸리가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과 일을 잘하지 않으면 때로는 밉보이면 마이너스, 나에게 손해잖아요. CEO들로서는 세금 감면을 받는다든가 또 세금 개혁안이라든가 또 연방정부가 커스터머니까 IT 시스템을 현대화한다. 정부 테크놀로지를 현대화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 세션에서 여러 가지 그 토론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어떤 분야이건 현 행정부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그 같은 토론회에 참석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실리콘밸리 CEO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홀푸드를 값이 비싼데도 저도 홀푸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싸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볼 때마다 되게 젊은이들이 학생들인 것 같은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쓸만한 게 있을까? 참 궁금한데 그만큼 또 홀푸드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홀푸드를 돈 버는 것 너무 좋아하고 그 이윤 추구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는 제프 베조스, 지금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까지 사서 사주이기도 한 아마존의 CEO가 사들인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알리바바닷컴의 잭 마가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데 잭 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그에 관한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젊은 사람들의 24%는 지난해에 홀푸드에서 뭔가 그 물건을 샀답니다. 홀푸드 하면은 올게닉 많이 팔고 물건 싱싱하지만 값이 아주 그 비싼 것으로 유명한데 대신에 그 직원들에 대한 뭐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 그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직원과 CEO의 그 연봉 차이도 가장 그 큰 회사 가운데서 적게 나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홀푸드인데 이런 홀푸드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 사겠다 137억 달러에 발표를 하고 이제 그게 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존 홀푸드 주식 다 올랐는데요. 그런데 코스코라든가 월마트, 타겟 이런 그 크로거 스토어들 주식은 뭐 무너졌다고 표현드려도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그랬습니다. 결국은 지난 10년 동안 제프 베조스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 그 그로서리 그 스토어를 성공을 할까 하는 것을 가장 지금까지 그 상품의 질이 좋다는 홀푸드를 테이크오버 하면서 이뤄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로서리와 식당을 합친 게 요즘 홀푸드입니다. 저도 뭐 페사디나의 홀푸드를 가끔 가서 뭐 정말 뭐 쉬기도 하고 하는데 식당이잖아요. 먹을 거 다 있고 하는 그런. 그래서 캘리포니아 또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일랜드 모든 곳에 지금 그 NPR 방송 기자라든가 로이터 통신 기자가 인터뷰를 직원들이랑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매니저가 기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지시 내렸다고 하는데 이 홀푸드는 아마존의 CEO가 그 자신들을 테이크오버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로봇 들여올 테고요. 드론으로 딜리버리 할 테고 계산대는 지금 그 아마존이 아마존 고라고 해서 사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 충돌이기도 하고
또 그 비용 절감을 워낙에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윤 추구가 그 최대 목표이 모든 기업인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는 특히 그것으로 굉장히 그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이런 것이 그 아마존으로 홀푸드가 들어가고 나면은 레이오프부터 시작될 것이다 해서 그 좀 걱정하는 홀푸드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홀푸드 직원들은 그 회사에서 아주 해피하면서 몇 년 동안 일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부에서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알리바바의 잭 마가 지금 그 미국에 오는데 오늘 블룸버그 뉴스가 미국 맘앤팝 샵을 주눅들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트로이트 컨퍼런스 이틀 동안 열리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그 약속한 것이요. 100만 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요. 미국의 그 대부분의 그 스몰 컴퍼니들이 중국에다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겠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수많은 뭐 미국 비즈니스들이 참여를 하겠죠. 농부부터 매니저부터 이제 도대체 중국에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가. 미국은 그 스몰 비즈니스들도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컨벤션이라든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활로 개척하는 것을 시작을 하잖아요. 여행 비용 드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기는 여행 비용도 쓸 여행 비용이 나올 만큼의 스몰 비즈니스는 돼야지 또 이런 데 참석도 하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 잭마가 미국의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니 잭마가 이타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망이 있어서 지금 그 중국의 20억 인구 스몰 비즈니스 1000만 개를 그 알리바바를 통해서 뭔가를 그 잭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결국은 잭마로서는 40% 미만이고 나머지는 해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이고 이 회의에 그래서 컨퍼런스에 UPS, 마샤 스튜어트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UCLA의 앤더슨 스쿨의 크리스토퍼 탱 교수가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스몰 비즈니스로는 아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회사가 알리바바닷컴에 한 7,000개 브랜드가 지금 소속이 돼 있는데 작은 브랜드를 중국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사서 쓸까? 절대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그 알지 못한 브랜드를 원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그 미국 브랜드가 충분히 많답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 스테이트 하면 사과, 뭐 알칸소 하면 씨푸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마 맘앤팝 그 샵에는 주눅드는 그런 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의 전투기가 러시아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시리아에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미국이 10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조종사가 숨졌는데 이 전에 이제 미국이 그 지원을 하는 반군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뭐 방어 입장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도 그 러시아가 여차하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사위는 이제 이번 주에 중동을 방문을 하는데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그 대통령도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는 미리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작인데요. 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영국에서는 이번에는 기도를 하고 나오는 그 라마단 기간 중에 그 무슬림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벤을 몰고 가서 한 명 숨졌고 지금 여러 명이 그 다쳤잖아요. 48살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참 그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이마누엘 마크롱은 예상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60.7% 577석 가운데서 350석을 차지를 했고요. 속도 빠른 거죠. 본인도 정치인 아니었고 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42%밖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입니다.